호기심 때문에 똥잡이 비교 영상 찍었었는데 정말 많은 분이 보셨네요. 테스트 기간이 길어서 그만할까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수초 성장 비교 테스트 시작합니다. 수초 바닥재로 일반적인 소일과 머드 분말 바닥재로 테스트합니다. 비교의 중점은 같은 조건에서 수초 성장의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한자 어항 2개, 소일 1리터, 머드 분말 1kg, 전등 3개, 비료 1통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소일 깔고 오른쪽에 머드 분말 깔았습니다. 수초용 비료를 각각 20개씩 넣었습니다. 위를 흑사로 덮었습니다. 소일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소일 위에도 흑사를 조금 넣었습니다. 머드 분말만으로 바닥재는 비추입니다. 흑사, 모래 등 기존 바닥재 밑에 까는 보조용으로 사용하셔야 분진이 날리지 않습니다. 비닐 깔고 물 받았습니다. 분진 없이 깨끗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양쪽 모두 백탁이 왔습니다. 머드 분말 쪽이 조금 더 탁합니다. 여기서 전문가 찬스. 수족관 30년 경력의 사장님의 조언입니다. 수초 비료량이 많았다고 하시네요. 미생물이 폭증해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박테리아제나 스폰지 곡물 등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한답니다. 답은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왜 머드 분말 쪽이 더 탁할까요? 머드 성분에 미네랄이 많아서 미생물 증가량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초를 심어보겠습니다. 수초는 양쪽 같은 양으로 심겠습니다. 모두 심었습니다. 백탁이 아직 남아서 물색이 탁합니다. 비료 많이 넣지 마세요. 결과가 어떨까 기대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화면으로 잘 안 보이지만 맑아졌어요. 소일 어항입니다. 잎이 처져서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 머드 분말 어항입니다. 역시 활력은 없지만 소일 쪽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이요. 소일 위에 흑사 깐 것이 실수였네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구별이 안 됩니다. 왼쪽이 소일 어항이니 감안하고 시청해주세요. 이 시점에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30년 고수님이 영양제를 사용해보라고 하시네요. 3일에 한 번 반 뚜껑씩 양쪽 모두 투여했습니다.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준비는 다 되었으니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잘 자랄까요? 쌓일 후 이끼가 생기더니 6일 후 엄청 많아졌습니다. 심각한 상태를 못 찍었네요. 영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30년 고수님 도움받아야지요. 고수님께 조언을 듣고 먼저 수작업으로 가능한 걷어내고 벽면 이끼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30% 환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영양제의 투여량을 늘렸습니다. 아래 영양제를 과다 투여하면 이끼가 죽는다고 합니다. 양쪽에 하루에 뚜껑으로 2개씩 이틀 동안 투여했습니다. 머드 쪽은 3일째에도 또 2뚜껑 넣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양제 과하면 독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양쪽 어항이 모두 뿌옇게 백탁이 왔습니다. 이번 백탁은 초기 물잡이 백탁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영양제 과다 투여로 미생물이 죽어서 생기는 백탁입니다. 환수하고 스폰지 구정물 투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네요. 머드 쪽 어항입니다. 영양제를 하루 더 넣어서 그런지 녹색 시리끼는 갈색으로 변해서 없어졌는데 수초 끝이 하얗게 녹아버렸습니다. 속상하네요. 잎도 처지고 힘이 없습니다.
환수하고 스폰지 구정물 채워했습니다. 스폰지 구정물이 미생물제인 거는 이제 상식이 되었네요. 고수님 발끝은 따라가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백탁 없어지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끼 제거하느라고 며칠 지나고 백탁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보니 수초가 자랐네요. 머드 쪽이 조금 더 풍성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탁도 없어지고 물도 완전 수정이 되었네요. 수초 성장은 머드 쪽이 월등히 풍성합니다. 영양제 과다로 하얗게 변했던 잎들이 검게 변해서 보기 흉합니다. 만지지 않기로 했지만 못 참고 솎아 주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모스가 살아나네요. 엑셀로 이끼 없앨 때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네요. 다행입니다. 똥잡이 테스트 때와는 다르네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 이후에는 별탈 없이 14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테스트 목적이었던 수초 성장은 어떨까요? 드디어 보겠습니다. 역시 머드 분말 기대를 저버리질 않습니다. 특히 얘네들이 풍성해졌어요. 줄기가 옆으로 눕더니 순이 생기며 여러 갈래로 자랐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수초입니다. 머드 쪽은 잎이 갈라지며 멋지게 자랐는데 왼쪽 소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모스도 머드바 닭재가 압승입니다. 소일, 자세히 볼까요? 별로 자라지 않았어요. 머드 바닥재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훨씬 풍성합니다. 조금 떨어져서 봐도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줄기는 보았는데 이제 뿌리가 궁금하네요. 핀셋으로 뽑았습니다. 잘 뽑힙니다. 머드 쪽은 뽑히지 않고 부러져 버립니다. 뿌리 활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안 뽑히니 손으로 해야겠네요. 잘 안 되네요. 머드까지 손을 밀어 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진 감수해야겠어요. 뿌리 길이가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묵직하고 길게 뻗어 있어서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안 보입니다. 손끝 감으로 계속 해봅니다. 뿌리가 진짜 대단하네요. 여긴 그냥 쏙쏙 뽑혀요. 비교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뽑은 노력이 있으니 그래도 비교는 하겠습니다. 머드 쪽 수초, 뿌리가 잘려 나갔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수초 테스트 결론입니다. 머드 바닥재의 원재료인 천내암은 어항 바닥재로는 생소하지만 이미 토양 영양제로 인증된 제품입니다. 수초가 잘 자랄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초 바닥재인 소일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결과가 있을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소일 대 머드 분말 바닥재 비교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도움 주신 30년 고수님, 감사드립니다.